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면 됩니다. 오늘 드림 시큐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시큐리티 관련돼서 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우리가 좀 주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그 포커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무엇보다 5월 달에 이 드림원이라는 플랫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효과가 어떻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 이쪽 여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장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너무 장세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섣불리 판단을 하셔서 뭐 신규로 진입을 하시고 이런 전략보다는 우선은 좀 이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박살이 났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무려 2%가 넘게 빠졌고요. 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 1.37%,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무려 7%가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식 장세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수의 흐름을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오늘장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뭐 할 것 없이 코스피는 2.45%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2.33%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강하게 좀 출하가 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어제 발표가 됐던 미국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게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예측치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실제 지수를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50이 넘으면요 좀 이 경기가 확장 중이다, 즉 경기가 좋다, 50 밑이면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만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측치를 훨씬 더 하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빨간 선이 50입니다. 딱 50인데 이 50보다 위에 있을 땐 경기가 좋다, 50보다 아래에 있을 땐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24년도 들어오면서의 이 기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수치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놓고 보시면요, 약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한 거예요. 2023년도 12월 2일에 발표가 됐었던 지수는요 46.7이었고 요번에 발표된 게 46.8이거든요. 자, 근데 요때 작년 말 12월 요때 발표된 그 이후로는 쭉 계속해서 47 이상, 47, 48, 뭐 심지어는 50이 넘어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미국 경기가 정말 좀 너무나 좋다, 경기 흐름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지금까지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 기존부터 좀 예고가 되어 있었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밀렸었죠. 자, 근데 요번에 시장의 예측치를 훨씬 하회하는 약 2% 정도 하회하는 지수가 발표가 됐죠. 자,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정말 큰 폭으로 확 늘었습니다. 무려 예측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정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신규 건수이다, 즉 이 실업자가 정말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 말 그대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를 한다고 제가 짚어드렸는데, 반대로 여러분들 감소한다면요 이 고용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고용시장이 개선이 된다는 건 이 기업들의 경기 업황 자체가 좋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연준의 금리 인하, 즉 연착륙보다 훨씬 크고 빨라질 것이다. 지금은 이 경기에 충격을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좀 꺼내지 않고 있었죠. 즉 연착륙을
연착륙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훨씬 더 큰 폭이고 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지금 이 시장의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한 좀 공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 경기의 흐름은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연준에선 굳이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면서 연착륙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점점 미뤘던 건데, 이번에 발표된 이런 경제 지표들을 좀 미뤄보았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연준의 금리 인하 연착륙보다 훨씬 더 크고 사이즈도 크고 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도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지금은 보유자님들의 영역이다 라고 소개를 드린 거고요. 우리 드림 시큐리티 관련돼서 좀 개별적인 이슈를 우리가 좀 주요한 포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우선 이 본인 인증 통합 서비스인 드림원이 여러분들 5월달에 런칭이 됐습니다. 5월달에. 자, 그러면 4월, 5월, 6월 해가지고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드림원 론칭을 통해서 어떠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줄지가 굉장히 우리가 좀 주요한 포커스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게 드림 시큐리티의 이 실적, 매출 발생 사업 부문입니다. 보시면 솔루션 부문과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운영 국방 부분, 렌탈 부문 등등등 있는데,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렌탈 부분이에요. 뭐야, 드림 시큐리티는 사이버 정보 보안 관련주가 아닌가 라고 하셨던 분들 좀 놀라셨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매출 부분 자체가 이런 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드림 시큐리티는 그다지 좀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드림 시큐리티 종속 회사가 연결대상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상장 회사가 하나 있죠. 그리고 비상장사까지 다 더하면요 14개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사실 14개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한국 렌탈이라는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 장비 임대업이에요. 그리고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굉장히 높은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 시큐리티가 이 한국 렌탈의 이 지분이 무려 99.82%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면서 장비 렌탈 쪽에 매출이 가장 좀 크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이 실적 발표에서 좀 주요한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드림원을 론칭한 걸 필두로 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쪽 있죠,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보시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1분기 매출액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매출 비중에 우리가 좀 주요한 포커스를 두고, 만약에 정말 드림원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한다면 24년도 2분기 이쪽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요한 포커스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저희 데이업에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